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보실 수 있죠. 뉴턴의 운동법칙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역학적 시스템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게 뭐냐면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거든요. 이 중력이 고전역학에서, 즉 우리가 현대물리 있죠.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뭘 봤냐면 이 단원에서 배웠던 우리가 그 원자에 대한 현대물리 파트라 그랬죠. 선생님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또 큰일 났네. 양자역학이죠, 양자역학. 그 양자역학 이전에 고전역 그 물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역학이거든요. 즉, 지구 안에 있던 물체가 왜 그렇게 움직이느냐?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먼저 이해할 게 중력이잖아요. 그래서 이 중력이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력 얘기를 조금 많이 하긴 할 겁니다. 자, 중력 볼게요. 중력은 실제로는 지구 상뿐만 아니라 지구 바깥에서도 작용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는 중력이 지구 안에서만 작용하는 걸 설명할게요. 우리가 뭐 밖에 나가서 할 일은 지구과학 시간에, 즉 천체 관련해서 하시면 될 거니까 선생님 지구 위주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질량이 있는 물체 사이에서 상호작용하는 힘인데, 자, 상호작용할 때 당길 수도 있죠, 밀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중력은 당기는 힘입니까? 미는 힘입니까? 서로 당기는 힘이죠. 당기는 힘입니다. 자, 근데 밑에 삼각형 있고 이렇게 써놨고요. 지구에서는 지구의 질량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좁은 의미로는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만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밑에 보고 올라올게요. 이 지구가 당기는 힘을 의미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요거 볼게요. 자, 실제로는 이 중력에서 원래 시작된 게 아니라 뭐에서 시작됐냐면, 만유인력이라는 거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게,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에 있다가 뭐 하는 거, 사과가 뚝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했다 그랬잖아요. 이 만유인력인데, 만유인력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중력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만유인력식입니다. 적어놨거든요. 여러분도 하나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F는 만유인력, 즉 힘을 얘기하는 거고요. 만유인력이고요. 만유인력, 만물은 갖고 있다. 서로 당기는 뭐를? 인력을. 그게 만유인력이고요. 그 다음에 이 G는 뭐냐면 만유인력 상수입니다. 상수니까 숫자라는 얘기겠죠. 그죠? 이거는 그냥 계속 반복되는 실험을 통해서 얻어낸 데이터거든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R은 밑에 있는 R이죠. 이거는 뭐냐면 두 녀석 사이의 거리입니다. 거리고요. 요 M1, M2는 물체의 질량입니다. 즉 만유인력은 두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이니까 질량이 몇 개 있다고? 두 개 있어야 되죠. M1, M2. 그래서 물체 1번, 2번이 있죠. 그래서 그 질량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R은 두 물체 사이의 거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만유인력, 즉 지구가 있죠. 사과가 있죠. 자, 그러면 두 녀석 사이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만유인력이거든요. 만유인력이에요. 그런데 자, 질량이 누가 큽니까? 여러분. 자, 누가 큽니까? 당연히 지구가 사과에 비해서 엄청 크죠. 그러면 M1을 지구라고 해보고요. M2를 사과라고 해볼게요, 선생님은. 자, 그러면 이 지구와 사과의 질량을 봤을 때 M1이 워낙 크니까 M2는 뭐한다? 무시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무시 가능한 거죠. 지구의 질량에 비해서 사과 질량 워낙 작으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두 녀석이 다 서로 당기긴 하지만 누구의 질량이 워낙 작아서, 사과의 질량이 작아서 효과는 이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기는 요것만 나타난다는 얘기죠. 일방적으로.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사과가 지구를 향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만 그려놓은 거죠. 즉, 두 개 만유인력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건 왜 지구에 비하면 항상 물체의 질량은 작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물체 사과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만유인력을 뉴턴이 발견했을 때 요 얘기를 한 거죠. 뚝 떨어지는 걸 보고. 대신에 실제로는 서로 당기는 힘이지만 우리가 중력이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건 지구의 물체가 당겨오는 거, 즉 끌려오는 거, 즉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만 쓰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유인력이란 말 대신에 그 효과를 나타내는 중력을 쓰는 거죠, 그냥. 그래서 중력은 일방적으로 물체가 지구로 떨어질 때 쓰는 게 중력이고요. 실제 얘는 누구랑 같은 거기다? 만유인력이랑 같은 얘기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두 물체 다 당기는 걸 중요하게 따질 때는 우리 만유인력이란 말을 써주고요. 아니면 지구와 물체처럼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효과로 나타나게 되면 뭐라고? 중력이란 단어를 쓴다는 거.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밑에 볼게요. 그럼 중력의 크기, 즉 요거죠. 만유인력이 중력이라고 그랬죠. 자, 그럼 이게 커지려고 해봐요. 아까 G는 만유인력 상수죠. 픽스된 값입니다. 얘는 안 변합니다. 그럼 얘가 커지려고 하면요. 뭐 커지면 됩니까? 얘가 커지면 되죠. 그 다음 뭐가 작아지면 됩니까? 이 R 값이 작아지면 되죠. 따라서 뭐가 클수록?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물체 사이 거리는요. 작아질수록 이 중력, 즉 만유인력 값이 커지겠죠. 그죠? 이 만유인력식 하나 써 놓으셔야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좀 써 놓으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도 나오겠지만 자, 중력의 방향도 있습니다. 힘의 방향이니까 있는데 자, 중력의 방향은요. 여기 그림 있죠? 옆에 그림. 요거 헷갈리니까 지울게요. 요 그림 잠깐 보세요. 지구의 사과가 떨어지는데요. 아무렇게나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 지구 중심을 향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안 보이네요? 바꿀게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즉 어디서든지 지구의 어느 방향에서든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사과가 떨어지는 것은 즉 여기에 지표면에 해당되는 수직 방향으로 떨어지거든요. 그 그림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수직 표시되어 있습니다. 수직 방향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요 수직 방향을 우리는 유식하게 뭔 방향? 연직 방향. 연직으로 아래 방향으로 떨어지니까 연직, 즉 뭐 수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지구 중심을 향해서 떨어지죠. 그래서 중력 방향대라 그러면 뭐 수직 방향. 즉 우리가 지표면이 즉 땅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이게 연장하면 뭐 지구 중심을 향하고 있으니까 지구 중심 방향. 그래서 중력의 방향은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찾았냐면 추를 실에 매달아 가만히 놓고 있을 때 이 추가 가르치는 게 지구 중심을 가르치니까 그렇게 간다. 하지만 이 표현보다는 이 두 개를 훨씬 더 많이 쓰겠습니다. 연직 방향, 지구 중심 방향. 요걸 쓸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자, 4번은 뭐와 관계 있냐면 무게라는 거하고 질량이라는 걸 조금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질량. 자, 무게는 솔직히 얘기하면 뭐 때문에 나타나는 크기냐면 중력 때문에 나타나는 크기고요. 질량은 중력이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는 값이죠. 즉, 질량이라고 하는 건 고유의 양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추가 있거든요. 추를 디지털저울 있죠. 전자저울에 재요. 얘가 1kg이 나왔다라고 합시다. 그럼 얘를 지구에서 전자저울에도 1kg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 달에 가서도 얘 얼마 나와? 1kg 나와야 됩니다. 전자저울에 재면. 그 다음에 안드로메다 가서 재도 얘 뭐야? 1kg 나오는 거죠. 즉 장소에 관계없이 걔가 가지는 고유한 양을 뭐라고? 질량이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디지털저울 말고 용설저울 있죠. 이렇게 매달아서 재는 거 있잖아요. 요렇게 생긴 거 매달아서 요렇게 안에 용수철 들어있는 요 저울에다 재게 되면 얘는 누구에 의해서 당기는 힘이냐면 지구가 이 물체를 잡아당기는 만큼 이 용수철이 늘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중력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럼 요렇게 늘어나서 용수철 저울로 잰 이 녀석은 질량이 아니죠. 왜? 중력이 얘를 잡아당기는 만큼 얘도 늘어난다면서요. 그러면 얘는 질량이 아닌, 즉 요 중력의 크기에 따라서 이 당기는 값이 변하기 때문에 질량과 구분하기 위해서 뭐라고? 무게라는 값을 쓰는 거죠. 즉 얘는 중력과 관계 있습니다. 즉 중력이 커서 얘를 많이 당겨. 그럼 얘 값이 커지고요. 중력이 작아. 그럼 얘를 적게 당겨. 그럼 얘도 뭐 하는 거? 작아지는 거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게 무게입니다. 무게는 그래서 장소에 따라 바뀝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지표면 근처에서 질량 1kg, 얘는 고유 불변한 값이죠. 얘를 달아보면 무게가 얼마 나오느냐 봤더니 9.8N이더라. 자, 여기 하나 눈치채셔야 되죠. 뉴턴 나오네요. 뉴턴 나오죠. 뉴턴은 누구의 단위입니까? 힘의 단위였죠. 힘의 단위입니다. 아까 앞에 선생님 설명했습니다. 즉 중력 때문에 나타나는 크기니까 걔 단위를 뭐로 써도 무방하다? 뉴턴. 힘의 단위로 써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아까 설명했다시피 질량은 고유한 양이라 장소에 따라 상관없지만 이 무게는 측정하는 장소에 따라 달라지면 왜 중력 크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달에서 무게를 측정해보면 지구에 나가서 무게보다 약 얼마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달이 중력이 커요? 작아요? 작거든요. 그럼 얼마? 6분의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몸무게가 다이어트가 되는 거죠. 6분의 1. 그래서 요거는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무게의 단위는 힘의 단위와 같이 쓴다. 왜? 중력과 관계 있는 값이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 중력이 자연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첫 번째, 중력이 자연현상과 인체에 미치냐. 우리도 중력 안 받고 사는 것 같지만 중력 상당히 많이 받잖아요. 그죠? 자, 그럼 중력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와 생명체에 일시적이다, 지속적이다. 지속적으로 작용을 하죠. 끊임없이 작용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중력을 받고 살고 있죠. 그래서 이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 아까 얘기했죠, 그죠? 지구 시스템 본다 그랬고요. 생명 시스템 본다 그랬죠. 지구가 이루고 있는 하위 요소들, 그 다음에 생명을 이루는 하위 요소들에 계속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요. 그럼 지구 시스템에 영향 주는 거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 중력에 의해 공기가 지구에 붙들려 있다. 즉 우리가 땅이라고 생각하는 이 지각 겉에 공기가 이렇게 있죠. 이 공기층을 우린 뭐라고 부릅니까? 대기층이죠. 그럼 중력이 없었다면 대기는 있다 없다? 없겠죠. 그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숨 쉬는데 필요한 거니까요. 넘어갈게요. 자, 그럼 또 뭐도 가능하게 하냐면 중력이 대류 현상을 가능하게 한다는데 대류가 뭡니까, 여러분? 대류. 자, 물을 끓인다고 가정해 볼게요. 물 안에다가 톱밥을 집어넣을게요. 물이 움직이는 걸 잘 보려고요. 그럼 시간이 흐르면 요렇게 물이 이렇게 도는 거죠. 이렇게 도는 거. 위에 올라오고 이쪽은 내려오고. 자, 여기 있는 거 상대적으로 불 가까이 있던 물은요. 온도가 어떻게 돼? 올라갔겠죠.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는 어떻게 돼? 팽창하죠. 그럼 밀도는요? 작아지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근데 물의 질량은 안 변하고 부피가 늘어났을 거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물들은 상대적으로 뭐가 밀도가 작아지니까 어디로 가려고 해? 위로 올라가려고 했겠죠. 위로 올라갑니다. 반면에 여기 위에 있던 물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안 데워졌으니까 상대적으로 뭐가 부피가 덜 팽창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뭐 하는 거냐면 아래에 있던 요 올라온 녀석들보다 부피가 뭐 하니까 덜 팽창했으니까 밀도가 뭐 하니까 크죠. 밀도가 크니까 뭐 아래로. 즉 밀도 차 때문에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는 게 뭐다? 대류란 얘기죠. 그럼 이 대류가 지구에서 대기와 해수의 대순환, 2학기 때 이거 배울 겁니다.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고요. 그럼 이 해수와 대기 대순환이 일어나면서 뭐가? 기상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비 오고 눈 오고 이런 것들이 다 뭐 하는 거? 대류 때문에, 즉 중력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강물과 빙하, 지하수의 흐름으로 다양한 뭐가 생겨? 지형이 형성되는 거죠. 즉 땅 위에 물이 흘러대는 거죠. 흘러나오면서 얘네들이 뭐 하는 거? 깎는 거, 풍화침식을 일으키면서 다양한 지형이 형성, 즉 땅의 형태가 생성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게 되면 자, 우리는 중력을 이기고 걸어가야 되잖아요. 땅에 계속 꼬꾸라지면서 이렇게 바뀔 수 없으니까. 그래서 뭐가 있냐면 육상 동물들은 이 중력을 이기기 위한 골격뿐만 아니라 근육을 갖고 있어야 이 중력에 해당되면서 뭐 하는 거?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식물은 중력 방향으로 뿌리를 내리죠. 뿌리가 땅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지구 중심 방향에서 위로 솟지 않잖아요. 하늘을 향해서. 그렇게 내리면 훨씬 뭐가 수분을 흡수하기 유리한 거고, 그 다음에 식물은 중력을 이기고 위로 자라야 되니까 뭘 가지고 있다? 동물이 골격과 근육을 가지듯이 얘는 벽이라고 하는 단단한 조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은 또 뭘 갖고 있냐면 중력을 감지해서 즉 여기가 중력 방향인지 아니면 윗방향인지 좌우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귀 안에 하나 기관을 갖고 있거든. 먼 기관, 전정기관. 즉 달팽이관 위에 전정기관이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력을 감지해서 내 몸이 왼쪽으로 기울어졌는지 오른쪽으로 기울어졌는지 앞인지 뒤인지 요거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그럼 형성평가 풀러 가겠습니다.